안녕하세요, 연빛초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몬스테라 알보의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살균제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균제의 종류로는요, 항생제랑 항진균제가 있고요. 항생제는 세균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항진균제는 곰팡이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구매하실 때 포장재는 그냥 둘 다 살균제라고 돼 있지, 이게 곰팡이에 쓰는 건지 세균에 쓰는 건지 안 써 있어요. 대신에 뒷면을 보시면 거기에 질병들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뭐 탄저병, 흰가루병, 또 전문이병, 또 뭐 세균성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세균에 쓰는 건지 곰팡이에 쓰는 건지 좀 유추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냥 이름을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대표적인 제품이 일품이랑 아그리마이신이 있고요. 그리고 항진균제는 베노밀, 다이세넴, 스포탁, 오티바, 몬카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품이나 아그리마이신만 써도 대부분의 세균성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마다 치료할 수 있는 그 질병이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 질병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몬스테라 알보의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냥 일품이나 아그리마이신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일품 같은 경우에는 물 2리터당 1.9에서 2g을 섞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엽처리라고 해서 잎에 분무기로 앞뒤로 그냥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항생제가 이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 식물에 감염된 세균을 이제 치료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뿌리에 감염이 됐다고 해도 그냥 잎에다가만 뿌려주시면은 기공을 통해서 뿌리까지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잎이든 줄기든 뿌리든 그냥 다 잎에다가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물 2리터당 1.5에서 1.6g을 희석을 해서 똑같이 경엽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 뭐 항진균제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제품만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품을 돌아가면서 써야 내성이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일품 한 번 쓰고 아그리마이신 한 번 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거나 아니면 일품을 한 3주 정도 쓰고 아그리마이신을 또 3주 정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항진균제를 약간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몬스테라 알보의 뿌리 감염은 99% 세균성이지만 그래도 식물의 뿌리에 감염이 되는 곰팡이도 있어요. 그게 후사리움이나 라이족토니아 이런 질병들인데요.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항진균제 중에서도 스포탁이나 오티바나 몬카트 이런 걸 쓰셔야 되고요. 후사리움은 스포탁, 라이족토니아는 오티바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노밀이나 다이세넴 이런 건 되게 유명한 이제 제품이긴 한데 항진균제 종류긴 한데 곰팡이 치료제죠. 근데 베노밀이나 다이세넴은 뿌리에 감염된 곰팡이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베노밀이나 다이세넴은 세균성 뿌리 감염도 치료 못 하고요. 얜 항진균제니까요. 그리고 곰팡이성 뿌리 감염도 베노밀이나 다이세넴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감염이 됐을 때 고려할 거는 항생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항진균제 중에서도 스포탁이나 오티바나 몬카트를 사용할 건지 이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노밀이나 다이세넴은 뿌리 감염에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게 워낙 베노밀 같은 게 유명하다 보니까
뿌리 감염이 됐을 때 그냥 살균제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베노미를 쓰실까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곰팡이성 뿌리 감염은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생기거든요. 갑자기 생기고 또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잘 되고요. 그런데 이 곰팡이성 뿌리 감염들은요, 후사리움이나 라이족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그냥 뜬금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갑자기 막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거에 감염된 식물을 구매하셨을 때 다른 식물에 옮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몬스테라에 옮은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감염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게 특히 그 춘란이나 한란이나 그런 난초 종류에 많이 감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난초를 구매하셨을 때 뿌리가 이제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식물에 안 옮기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감염이 된 식물이 집에 없다 하면은 그러면 굳이 이 곰팡이 쪽 뿌리 감염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그냥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그냥 이런 곰팡이성 뿌리 감염은 없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아직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눈빛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